XBR을 따라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총액 계정과 순액 계정에 대해 알아보고 단위와 데이터 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채 주석을 작성하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총액 계정과 순액 계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XBRL 작성기에서 계정 과목명을 검색해보면 한글 명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정 과목이 조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이 조회된 경우에는 조회된 각 계정 과목이 총액과 순액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계정 과목 선택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정 계정에 대해서 차감이나 가산하는 계정이 있을 때 가감되기 전의 계정이 총액 계정이며 가감 후의 계정이 순액 계정입니다. 총액 계정과 순액 계정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영문 레이블이나 아이디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문 레이블이나 아이디에 그로스라는 표시가 있으면 총액 계정을 나타내고 그로스 표시가 없으면 순액 계정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같은 계정명이 써져 있는 차감 계정이 있는 경우에 총액 계정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대손충당금 같은 경우 차감되는 계정의 명칭이 같이 써져 있기 때문에 해당 명칭에 대한 차감 계정이 있다면 해당 계정은 총액 계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프리픽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프리픽스가 다트인 계정은 보통 IFRS 풀인 계정에서 없는 계정을 추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IFRS 풀인 계정 과목은 보통 순액인 금액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IFRS 풀인 경우는 순액, 다트인 경우는 총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표에 적용되는 단위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 전체에 적용되는 기본 단위는 표 속성에서 단위 설정에서 적용합니다. 동일한 표에서 다른 단위를 적용해야 할 때는 행 데이터 타입을 이용합니다. 표준 요소의 경우에는 행 데이터 타입이 결정되어 있어서 데이터 타입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추가한 요소의 경우에는 문자열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행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자열과 다중문자열 데이터 타입은 입력되는 내용이 글로 되어 있을 때 사용합니다. 한 문단 이내 내용은 문자열을 여러 문단일 경우에는 다중문자열을 사용합니다. 숫자 데이터 타입은 통화 단위가 있는 숫자를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숫자 데이터 타입의 경우 데이터 타입 선택 후 추가로 통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숫자 데이터 타입의 통화를 KRW로 선택했을 때만 표 전체에 대해 선택했던 단위가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날짜 데이터 타입의 경우 날짜를 입력하여야 할 경우 사용합니다. 비율 데이터 타입은 백분율을 나타내는 경우 사용합니다. 비율 데이터 타입의 값을 입력할 때에는 백분율을 수치로 변환한 뒤 입력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5%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수치로 변환하여 0.25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소수점이나 지정 단위 데이터 타입은 소수점 수치나 단위가 없는 수치 등을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주식수 데이터 타입은 주식 수량을 입력할 때 사용되고 주당 금액은 주당 이익, 주당 배당금 등 주당 금액을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사채 주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채 금액의 경우 사채 할인 발행차금 금액이 있어 총액 계정 및 순액 계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날짜, 비율, USD 단위를 사용하고 있어 여러 가지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채 주석을 XBRL 작성기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사채 주석은 D로 시작하기 때문에 표준 주석입니다. 표준 주석이므로 재무제표 주석에서 우클릭 주석 항목 리스트에서 가져오기를 합니다. 주석 코드를 사용하여 사채 주석을 검색하고 주석을 가져옵니다. 설계 내용상 작성되어야 하는 첫 번째 표를 확인합니다. 표의 아이디의 프리픽스 부분이 다트이므로 표준인 표에 해당합니다. 표 이름을 확인하고 표준인 표에 해당하므로 주석에서 주석 항목 리스트에서 가져오기를 합니다. 확인한 표 이름에 해당하는 표를 가져오세요.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표가 가져와졌습니다. 표 속성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표에 대한 단위를 100만 원으로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열 요소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설계 내용을 보면 차입금 명칭 축과 차입금 명칭 구성 요소를 사용하고 차입금 명칭 구성 요소 하위 요소로 사용자 정의 요소를 입력했습니다. 차입금 명칭 구성 요소까지는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 요소만 추가 입력하겠습니다. 차입금 명칭 구성 요소에서 우클릭 사용자 멤버 추가를 클릭하세요. 한글명과 영어명을 입력해 줍니다. 이자율 유형 축과 범위축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이제 행 요소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주석 요소 리스트에서 가져오기로 가져와진 행 요소를 확인합니다. 설계 내용을 확인해서 가져와진 요소 중 사용 가능한 부분은 사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만기 상환일은 차입금, 만기 요소와 아이디가 동일하므로 해당 요소의 위치를 변경합니다. 연이자율, 명목금액 요소도 이미 가져와져 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합니다. 사채 할인 발행차금은 가져와진 요소가 아니므로 추가로 가져와 줍니다. 주석 항목명을 사용해서 검색 후 가져와 주세요. 검색된 내용에서 계정 속성의 차변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져와 주세요. 순서를 조정해 줍니다. 사채 계정은 가져와져 있으니 그대로 사용합니다. 유동성 사채와 비유동성 사채는 가져와진 부분에 없기 때문에 검색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유동성 사채부터 추가합니다. 추가된 유동성 사채 순서를 변경합니다. 비유동성 사채를 추가합니다. 추가된 비유동성 사채 순서를 변경합니다. 사용되지 않은 기준이자율, 기준이자율 조정, 발행통화는 삭제하겠습니다. 이제 아직 작성되지 않은 사용자 정의 요소들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발행일, USD 명목금액, 별표시로 주석 아래 기술된 내역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사용자 항목 추가로 해당 요소를 추가해 주세요. 한글명과 영어명을 입력해 주세요.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을 변경해 줍니다. 발행일은 일자를 입력하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을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행일 순서를 변경합니다. 순서를 변경하고 발행일과 만기일의 데이터 타입을 비교해 보니 만기일의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이 다중문자열로 되어 있습니다. 발행일을 날짜 데이터 타입으로 표시해도 되지만 만기일과 통일성을 위해서 발행일도 다중문자열로 변경해 줍니다. 다음은 USD 명목금액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항목 추가를 해주세요. 한글명과 영어명을 입력해 줍니다.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은 그대로 숫자로 하고 기간 속성을 계정에 맞게 변경해 주세요. USD 금액을 나타내므로 외화 속성을 USD로 변경하고 외화에 맞는 단위를 선택해 줍니다. USD를 선택했기 때문에 표 전체에 대한 단위는 해당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USD 명목금액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다음으로 표 아래 별표시 부분을 입력하기 위한 요소를 작성합니다. 사용자 항목 추가를 해주세요. 한글명과 영어명을 입력해 주세요. 수치가 아닌 글을 적을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을 문자열이나 다중문자열로 선택해 줍니다. 다중문자열을 선택하겠습니다.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표가 완성되었습니다. 레이블이 변경되어야 하나 레이블은 주석을 다 작성한 후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주석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체의 만기 분석에 대한 공시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프리픽스가 다트이므로 표준표에 해당하여 주석 항목 리스트에서 가져오기로 주석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진 표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먼저 표 단위를 100만원으로 변경합니다. 그런 다음 열 요소부터 작성하겠습니다. 합계 구간 구성 요소의 하위 요소로 입력되어야 할 부분의 아이디를 확인합니다. 합계 구간에서 우클릭, 멤버 추가 클릭 시 나오는 내역 중 아이디와 일치하는 만기 구간을 선택하여 입력해 줍니다. 열 요소가 입력되었습니다. 이제 행요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설계 내역을 확인하여 사채, 미할인 현금 흐름에 해당하는 요소를 검색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요소는 삭제하겠습니다. 사채의 만기 분석에 대한 공시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각 표의 레이블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표 속성을 열어주세요. 설계 내용에서 레이블이 기본이 아닌 부분을 확인합니다. 각 요소의 레이블을 설계 내용에 따라 변경해 주세요. 사채 알릴 발행차금의 경우 음수로 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레이블이 니게이티드로 선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유동성 대체 부분도 음수로 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레이블을 니게이티드로 선택하고 한글명과 영어명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표 레이블을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사채 만기 분석에 대한 공시표의 레이블도 설계 내용에 따라 변경해 주세요. 레이블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값을 입력하기 위해 만들어진 표를 엑셀 내보내기로 엑셀로 변환해 주겠습니다. 엑셀 내보내기로 만들어진 엑셀 파일과 DSD 주석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엑셀 파일을 열어주세요. 값을 입력하기 위해 XBRL 양식을 DSD 양식에 붙여 넣어주세요. 발행일과 만기 상환일 값을 가져옵니다. 이자율의 경우에는 %를 수치로 변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어진 값에서 100을 나눈 값을 가져와야 하는 것을 주의하세요. 원화 명목 금액과 외화 명목 금액을 입력합니다. 사채 할인 발행차금의 경우 작성 시 확인한 차대변 구분이 중요합니다. 사채 할인 발행차금의 경우 차변으로 되어 있고 이외 사채 금액의 경우 대변으로 속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DSD 양식에서는 사채 할인 발행차금이 음수로 입력되어 있지만 차변 잔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XBRL에 입력할 때는 양수 금액을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사채 금액은 DSD 양식에서 그대로 가져옵니다. 차감 유동사채의 경우 DSD 양식에서는 음수로 되어 있지만 대변 계정의 대변 잔액이기 때문에 XBRL에 입력할 때는 양수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비유동 사채 금액은 DSD 양식에서 그대로 가져옵니다. 사채에 대한 기술 부분도 DSD 양식에서 가져옵니다. 계정 과목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합계열의 같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전기도 마찬가지로 작성해 주세요. 이제 사채 만기 분석에 대한 공시표 양식을 DSD 양식에 붙여주세요. 해당 주석은 단기에 대한 부분만 공시하므로 XBRL 작성기에서 단기만 표시하도록 이후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상환 계획 금액을 XBRL 양식에 가져옵니다.
XBRL 양식의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입력된 금액을 XBRL 작성기에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붙여 넣으면 연이자율 부분이 정확히 표시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속성을 열어 연이자율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수 자릿수 부분이 소수점 아래 4자리까지 표시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수 자릿수를 4로 수정합니다. 수정 후 다시 값을 붙여 넣어주세요. 이제 이자율이 올바르게 표시됩니다. 전기 숫자도 마찬가지로 붙여 넣어주세요. 사체의 만기 분석에 대한 공시표의 경우 당기에 대해서만 공시하기 때문에 표에서 당전기 사용안함 체크박스를 표시해주세요. 나오는 메시지 박스에서 예를 선택하면 전기만, 아니오를 선택하면 당기만 표시하게 됩니다. 당기만 표시함으로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당기전기 선택 드랍박스가 비활성화되고 당기로 표시되었습니다. 이제 만기별 금액값을 붙여 넣어줍니다. 작성 및 입력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리 보기 화면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화면에서 니게이티드로 레이블이 선택되었던 사체 할인 발행차금, 유동성 사체 부분이 음수로 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체 주석 작성 및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XBRL 작성 내용이 사업 보고서에 표시될 때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과 그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주석을 작성하고 입력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